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나온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무역시장이 뭐랄까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강력했던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 자체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게 된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한테 불공평하다 하면서 부과했던 그 모든 상호 관세가 사실은 위법이었다. 이렇게 땅땅땅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법적인 문제냐? 절대 아니죠.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250조 원. 이 판결 하나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가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 원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오리무중이 된 겁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세가 왜 위법이라는 건지 그 핵심을 보고요. 트럼프의 반격 카드, 바로 플랜 B는 뭔지, 그리고 저 250조 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한국에게는 이게 기회일지 위협일지 그 딜레마를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 핵심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영어로는 IEEPA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의회 허락도 없이 이 법을 근거로 그냥 막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딱 제동을 건 거죠. 잠깐만요. 세금을 매기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렇게 6대3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판결인 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플랜 B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연설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우리를 등쳐먹던 외국들은 지금 신나서 축배를 들겠지만 그들의 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뭐 거의 선전포고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를 예고한 겁니다. 그럼 그 반격이라는 게 뭐냐?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원래 쓰던 IEPA라는 연장이 법원에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던 다른 낡은 연장들을 꺼내온 겁니다. 이 법은 안 된다고? 그럼 이 법으로 하지! 하면서 법적 근거만 싹 바꾼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플랜 B 연장통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122조, 이름도 복잡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법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하면서 융단 폭격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너 나와, 반도체 너만 나와 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스나이퍼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나라처럼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이게 훨씬 더 아프고 또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기존 관세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플랜 B를 즉시 가동시킨 거죠. 자, 다시 아까 그 250조 원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법적으로는 관세가 무효가 됐으니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일단 정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돈 낸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건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냈고 그래서 어떤 손해를 받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증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우린 모든 소송에 맞서 싸울 거다. 아마 5년은 훌쩍 넘게 걸릴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환급 절차를 일부러 아주 길고 지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죠. 게다가 절차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안 주려고 내세울 핑곗거리도 많아요.
아, 그 돈요? 이미 국가 예산에 섞여서 다 써버렸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교묘하게 어차피 당신들 관세 오른 만큼 물건값 올려서 소비자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당신들이 손해본 거 없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기나긴 싸움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기업이 아니라 양쪽 변호사들일 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상황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나라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면요. 기회와 위협이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부터 볼까요? 일단 법적으로 관세가 무효가 됐으니 자, 이제 한미 FTA대로 원래대로 0% 관세로 돌아갑시다 라고 요구할 강력한 명분이 생겼죠. 또 이미 낸 돈 돌려달라고 소송할 권리도 생겼고요. 그런데 위협을 보세요. 미국은 아 그래? 그럼 우린 플랜 B로 너희 주력 상품인 자동차, 반도체만 콕 집어서 새로 관세 매길 건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그거 빨리 이행하라고 더 거세게 압박하면서 만약에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차에 25% 관세 폭탄을 날리겠다는 식의 아주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훌쩍 넘는 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이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압박카드가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새로운 무역 전쟁터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아주 정교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쪽으로는 이미 낸 돈 돌려달라 꼭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플랜 B 관세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이런 분야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25% 자동차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안 처리 같은 문제들도 서둘러 해결해서 아예 위협의 빌미 자체를 주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혼란스러운 무역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쟁의 무대와 규칙만 바꾼 더 복잡한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 판결은 혼돈의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역전쟁의 시작일까요? 이는 아피모의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